예, 김일성 때의 군인 김성민, 그리고 김정일 때의 군인 최정훈, 그리고 김정은 때의 군인 윤현철, 그리고 이 세 상김 시대를 통틀어 보아왔던 인민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 최정훈 씨가 질문했죠. 네. 우리 군대 때는 편지 한 번 쓰면 30일? 30일 넘어가는 때도 있죠. 우린 40일. 김일성 때 40일. 네. 네, 한 30일 됐을 거예요. 네. 지금은 바로바로 갈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전혀 가지도 않습니다. 네. 편지가? 네, 편지가 안 간다고? 네, 이게 안 간다는 건 아니고요. 가는데 굳이 편지 쓸 이유가 없겠지.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별로 좋은 소식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군에 나가서 군복 많은 애들한테 다 가정에서 편지 올려보내면 힘든 소리예요. 누구 돌아갔다, 누구 사망 얘기하면 애들이 정신이 나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해주지도 않는 게 많고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편지는 보냈지만 전 받지 못했어요. 그 1년 후에야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1년 제가 후에. 제가 그래서 전혀 그때는 한 달에 가고 또 대표님 때는 또 40일에 갔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때는 전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군인들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 우리 때하고는 다르다는 단절돼 얘기죠. 있다고 네. 봐야 될 거예요. 네. 위문 편지 써봤어요? 저희 중학교 때까지만 써봤는데 네. 최근에도 위문 편지는 써요. 써요? 써서 옛날에는 인민군 오빠들하고 썼다면 지금 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옛날 오빠들은 그 편지 하나만 가지고 가도 김정일 때 오빠들 편지만 하나 보내도 그 고향의 따뜻함으로 감사하게 우리 받았는데 때도 김일성 김정은 때 이제 군인들은 편지는 보지도 않고 도시락 뭐 왔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다시 뭘 후방 문자. 사왔니? 후방 물자 뭘 가져왔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선택 자체도 학교에서 군대들이 장사꾼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냥 그 마음만 받았다면 김정은 때 군대들은 정치 지도원 대대장들이 이번에 와서 그럼 누굴 하나 소년청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지도원이요. 이렇게 물어봐야 자기네가 딜을 하거든요. 이번 후방 물자 뭐를 가져왔는데 그럼 누구를 소년 영예상 이제 추천해 라냐고. 뭐 예를 들면 훈장 대신해야 되냐? 네, 그러니까 그 학생 중에서 누구를 이제 여러 데 와서 이렇게 멋있게 포장해서 올려보내면 걔 그런 거 타잖아요. 그렇게 딜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지금 군대들. 그리고 뭐 지금 뭐 굳이 뭐 편지 쓸 필요 있습니까? 핸드폰 다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걸로 전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네. 군사복무를 하는 군인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군에 입대하면 신입병사 훈련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입병사 훈련은 이제 군의 외모를 갖추기 위한 이제 가장 강도 높은 이제 교육기관이니까 그때는 조금 사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핸드폰 쓰는 거 보면 바로 뺏고 그걸 이제 뭐 보협에다 넘긴다든가 아니면 정치부에다 넘기고 하니까 가지고 오는 애들이 한 20%라고 20%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냥 가지고 와서 장교들한테 바로바로 줍니다. 그냥 먼저 걔네가 치고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갑니다. 아, 서장님 나 이거 핸드폰 있는데 좀 건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금은 어머니가 월마다 얼마씩 연니까 거기서 절반은 쓰고 절반은 내가 씁시다. 요금이라는 게 뭐예요? 아 이게 요금이라는 게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 휴대폰으로 해서 돈을 왔다 갔다 한다고. 예, 지방에도 보내고. 외화 요금 있고 내화 요금 있는데 북한의 핸드폰은 이제 분기에 한 번씩 450원의 돈을 줍니다. 450원이면 어느 정도 쓰는가 하면요. 1분당 4원이 잘려요. 그러니까 한 110분 정도 됩니다. 110분 정도에다가 무료 통화 200분 줍니다. 그러면 320분? 320분 정도를 통하면 그 돈이 끝납니다. 떨어지겠지. 네. 그럼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되죠. 그때는 외화를 주고 시장에 나가서 쌓아야 됩니다. 돈을 사서. 이게 분기 요금이 10,000원이에요. 북한 돈 10,000원 정도. 그걸 가져가면 매월 이자처럼 320분의 통화 시간과 메시지 20개가 무료로 들어와요. 핸드폰에. 근데 내가 360분이면 4시간이잖아. 4시간이 66이 36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하루에 6시간 통화 다 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전화를 하다 나면. 근데 나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 6시간을 한 달을 쪼개서 진짜 네, 그걸 필요한 전화만 해요. 받는 인사말 거다. 다 떼고. 그렇게 해도 모자라면 어떻게 하냐면 15달러면 그 이제 320분과 메시지 20개를 팔아줘요. 15달러에 외화로. 그럼 내가 한 달에 어디서? 통신국 우체국? 통신국에 가면 그러니까 한 달을 네가 320분을 다 쪼갰으면 썼으니. 그냥 국정 가격 돈을 분기에 10,000원씩 내는 거로 되는데
내가 더 쓰면 엄마들이 15달러짜리 카드를 싸서 번호를 불러주면 핸드폰에 뚝뚝뚝뚝 그 번호 치면 뗄롱 하고 그 문자가 320분 메시지 20개 도착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돈이라는 게 이제 넘어오는 거 보면은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100원이잖아요. 100원이면 이제 25분 정도 통화할 수 있는 그 전화량인데 그 100원을 $1 주고 사야 됩니다. $1. 부모님들이 $1 주고 거기서 사야 돼요. 사서 내 핸드폰 번호로 보냅니다. 돈을. 그래 최대한 한 1,000원까지 보내잖아요. 그럼 그게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럼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야 아들 이번 달 월급 줬어 하면 이제 그거 딱 받아가지고 1,000원 들어왔네 하면 이거 시장에 나갑니다. 뭐 우체국 갈 필요도 없고 장마당 가면은 장사꾼들이 이제 핸드폰 요금 받습니다. 아니면 혹은 핸드폰 요금 받습니다 하고 프랑카드 딱 들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핸드폰 요금 좀 얼마에 하면은 팔려고야 하면 다 알잖아. 주면은 2,000원 뗍니다 거기서. 그거 어떻게 떼냐고. $1를 주면 $1에 산 걸 부모님은 $1에 사서 저한테 보냈는데 저는 다시 그걸 팔아서 돈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돈으로 그래, 교환하려면은 그게 6,500원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구나. $1가 8,000원인데 그걸 팔려면 6,500원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1,000원을 주면은 그 1,000원 핸드폰 요금으로 1,000원을 주면은 그러니까 65,000원 받아야 되는 거. 원래는 8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준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나한테 들어왔던 걸 그런 기능이 있어요. 블루투스처럼 여기서 데이터를 이관할 수 있어요. 우리 데이터를 주는 것처럼. 것처럼 그 핸드폰 요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서 2,000원을 떼고 현금으로 준다는 네. 거예요. 와 이거 완전 근데 기가 그게 막히구나. 뭐 1,000원은 그냥 예를 들어 말한 거고요. 진짜 뭐 월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 10,000원씩 넘겨 보냅니다. 10,000원씩. 10,000원씩 넘겨 보내면 한 $100 정도 보내거든요. $100 정도 들어오면 내가 쓰는 게 한 80, 내가 찾을 수 있는 돈이 한 $80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 $80. 이게 그 북한 사람들은 대번에 이해해도 우리 또 다른 유튜브 시청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잘 모르죠. 지금 얘기하는 걸 이제 그 북한 돈을 먼저 좀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10,000원 뭐 2만 원 하니까 그때 당시에 최근에 북한 월급이 얼마예요? 잘 주진 않지만 제 월급이 1,800원이었거든요. 근데 소주가 5,000원이었어요. 북한 돈으로. 그러니까 국정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1,800원이다.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나의 월급은 1,800원. 근데 내가 술을 한 병 가서 사 먹자고 장마당 가서. 그건 시장에 시장 가서. 가면 5,000원. 그러니까 월급은 전혀 북한에서 월급이라는 가치는 없고 북한 돈 62,000원에서부터 한 65,000원까지 $10. 환율이. 예, 그러니까 이자처럼 $100를 집에서 보냈다면 어머님이 65만 원 정도를 아들을 주는 거예요 매달. 북한 돈으로. 예, 북한 돈 65만 원. 근데 그 북한 돈 65만 원을 월급으로 계속 한국 분들이 그럼 65만 벌려면 몇 년을 벌어야 돼 하는데 그거는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월급으로 할 필요 없지. 65만 원은 그냥 어머님이 벌어서 좀. 예, 주는 거니까 예, 그런 돈인 거죠. 뭐 근데 그 65만으로 뭐를 드실 수 있어요? 그거 더 궁금할 것 같은데. 며칠을 사세요? 65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100지 한마디로. 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 가정적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월마다 아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보내줄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서로가 $50 보내주는 데도 있고 $100 보내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10 보내주는 데도 있고. 휴대폰을 통해서 $10 보내주는 데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월에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또 부동산 나가고 하니까 굳이 저 집에다 부모한테 손내밀. 그리고 뭐 효자였구만, 효자.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집에 가 보니까 뭐 별로 내가 손 내밀 형편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150불 정도면 예, 군생활 할 만합니다. 한 달을 예, 한 달? 예. 한 달 150불? 그러니까 150불 정도면 내가 규정 외에 식사를 안 합니다. 밥을 안 먹어요. 그냥 규정 그 내무 규정에 따라서 줄을 맞춰서 식당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애들 다 밥 먹으면 그래 먹어라 하고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병실에 들어가서 그 물 끓이게 물 끓이게 하나 제끼고 거기다 라면 하나 넣고 라면을 끓여서 이제 까베네트 열면 그게 이제 콩장, 김치 뭐 이제 다 있으니까. 근데 그게 가능해요? 군복을 네, 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우리 건설 부대가 돼서 그랬던 거 아니야? 이게 무력부터 합니다. 인민군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 제가 사실은 군에 나와 여기 와서 우리 남한 군인들에게 북한 군인들이 실상을 전달하러 이제 부대 GP 뭐 다 GOP까지 다 나가봤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거는 대한민국의
군의 PX라는 게 있더라. 우리를 말하면 북한을 말하면 군인 상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서 이제 군인들이 한 달에 군복무를 하는 대신 월급을 타는 돈을 가지고 먹고 싶은 초코파이 사 먹고 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 감동을 받았다 이랬는데 지금 이 현철 씨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북한 군도 돈만 있으면 이제는 상상이 안 되네 나는. 이게 아까 집단적으로 밥 먹으러 갔는데 본인은 밥 안 먹고 나와서 그난 내가 궁금해. 근데 그게 사병도 가능하네요. 거참들은 혹시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사병이 가능한가는 거죠. 제가 사병 아닙니까 원래? 제가 사병이니까. 아 위에 거참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 전혀 뭐 그 관계를 안 합니다 그걸. 싸간장도 관계 안 한다? 예, 안 합니다. 그냥 와서 너 왜 밥 안 먹니? 너 또 교정에 식사 먹으려고 그러지? 하면 예 하면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한다고? 예, 같이 식사합시다 하면 그냥 응. 그리고 밥 자체가 안 먹으니까 강내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같은 북한 사람이고 같이 북한에서 군복무를 했던 사람인데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군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 집단적으로 가요. 네. 그 인민군대 뭐 노래 부르면서 식당 앞에 가서 앞전하고. 1소대 1분대 앞전하고. 그까지는 맞는데 만약 밥을 안 먹는다 하면 부소장이 됐든 그 소대를 책임졌던 부소장이 됐든 중대를 책임졌던 사관장이 됐든 앉아서 네가 왜 밥을 안 먹느냐를 물어봐요.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인 게 아니라 우리 때는 그랬다는 얘기야. 우리 때는 그랬는데 물어보고 밥을 안 먹으면 그 해당 분대장들한테 제가 아프냐 아니면 무슨 문제 때문에 밥을 안 먹느냐 꼭 지적을 해서 밥을 먹이게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철 씨는 말하는 게 지휘관이 먼저 와서 너네가 규정 외에 식사를 먹자고 그러느냐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한다는 얘기잖아 이건. 네. 북한 아니 군이. 이게 일반 법영들도 그런 거고. 저는 직속단이지 않습니까? 직속단위도 내가 이 정도에서 뭐 내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이만큼 사관장이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이제 뭐 개인집 나가서 밥 먹고 들어와도 그냥 눈 감아주고 담배 한 각 주면 그냥 수고했다. 좀 저보다 서대들이 더한 거예요. 일반 보병들도. 네, 서대들이 진짜 더해요. 왜냐면 얘네는 배낭에 가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먹을 인조고기라든가 인조밥이 안하게 있어요 그게. 그거는 군에서 주는 거 아니겠죠? 아니 그냥 사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가 산다고? 사야 돼요. 어디 가서? 이제 이게 평양시 부대의 특징은 좀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지방 그게 군대도 아니고 갔다는 지방 겁니다. 군대도 갔습니다. 뭐냐면 다 시장이 있으니까. 군부대 있는 옆에는 매장들이 진짜 줄 서 있어요. 군부대 옆에는. 그게 허락이 된다고? 제일 장사 잘 되는 게 군부대 지역에 장사하는 게 제일 잘 됩니다. 저는 어떤 군대를 봤냐면 군복무 6년을 하는데 발사계 하는 한 번도 안 해봤고 아침 상하게 참가해보지 못했다는 군인을 봤거든요. 그게 어떤 군인이냐면 그 평양시에서 집을 질 때 집을 새로 리모델링하면 이 7천국 8천국 군대들 가서 돈으로 사와요. 네. 그 소대장 대대장한테 가서 하루 돈으로 사오나? 일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니네 소대 뭐 2달 동안 이 집을 보여주고 이거를 몇 달 동안에 끝낼 수 있냐 하면 이 군대들이 와서 딱 보고 이 정도면 한 달 반이면 끝납니다. 하루 일당이 얼마냐 하면 얼마 딱 자기네가 계산기 딱딱딱 두드려서 얼마 하면 좀 깎으라 그러면 그럼 아이들 하루에 반찬 몇 가지 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몇 가지 준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한 50불 100불 깎아줘요. 그럼 그런 군대들이 20명 딱 오면 그 사람들 그냥 머리도 다 길고 이런 그 군인이라 하는데 그런 사람들 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착실하게 일을 잘하는 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는 훨씬 아래인데 너무 군대 같지 않아서 군복무 몇 년 하셨어요? 저 6년 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군대 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 군대에서 아침에 기상해본 적이 없고 이 6년 동안 그냥 리모델링 이런 건설업자로만 살은 거예요. 저는 입대해가지고 신병대 한 번 머리 깎아보고 그리고 그 2011년도에 이제 김정은이가 딱 올라서 12년도 올라서면서 이제 방침 내렸습니다. 정군의 강철 같은 군사기를 확립하라 이런 방침이 내려가지고 3월 11일 방침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때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그걸. 그때 한번 머리 깎아본 적 없습니다. 그냥 모자 딱 쓰면은 여기만 보일 정도로만 딱 깎고 그냥 머리 사회 머리처럼 이게 기르고 다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군사 지휘체계라는 게 체계대로 움직이는 군대 움직여요.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아까도 지금 이게 사회가 조금씩 변하긴 변해요. 네. 북한의 그 어떤 정치 스타일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회가 변하는 건 맞아요. 대표님 시절에는 그냥 죽기 살기로 이 수령님 조국 이거밖에 몰랐어요. 그 우리 시대에는 수령님 조국은 아는데 조금 돈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뭐 승진하거나 뭘 하려면 돈을 근데 이제는 지금 이 현철 씨는 시대를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 때는 이제 아직도 군에 구타라는 게 있습니까? 뭐 구타하지 말라 뭐 상하 단계리 밑봉 세워가지고 상급은 하급을 사랑하라 뭐 이런 방침은 내적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그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악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도 힘든데 걔 때문에 내가 욕 먹어야 되고 말하는데 듣지 않고 하면은 때리게 생겼죠 그거. 근데 그런 거 구타를 있어요. 하면 네. 거꾸로 구타도 있어요. 지금. 아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상급이 하급을 때리는 구타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때는 그냥 그거 외에는 없었어. 지금은 지금은 뭐라고? 밑에 전사가 위에 중대장을 때리는 그건 구타가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있어. 아니, 진짜 사령관님 있다니까.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아니 자 현철 씨 그러니까 나 이해를 지금 못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대표님과 우리 시대는 어떤 게 있었냐면 지휘관이 이자처럼 내가 왜 구타라고 물어봤냐면 인민군의 규율을 세우려면 인간이니까 규정대로 생활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 현철 씨 말한 것처럼 어느 한 개인이 한 명 때문에 우리 소대가 피해를 본다. 중대가 군인들이 피해 본다면 때릴 수도 있다 그거지. 그런데 이자 지금 지영 씨가 말하는 거는 상급이 하급을 때릴 수는 있다 그건데 지금은 하급이 상급을 때린다고? 때린다니까요. 때려요 아까 진짜. 하급이 상급을 때린다고? 예. 왜냐면 간부집 자식들이 군대 입대해서 군관학교 딱 갔다 와서 소위를 탁 받고 오는 게 23살, 24살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소장으로. 그럼 밑에 애들은 이제 하전사 하면 쭉 커서 제대될 나이 애들은 아 우리 때도 그랬지. 우리 때도 그랬지. 있어요? 그래도 지가는 그러면 얘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얘가 이걸 틀어지고 저 새끼 한번 좀 주겠다 패라 하면서 소장 데리고 와서 때리는 거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방에서 망나니 피우면서 패를 모아가지고 이제 있던 애들이 한 부대 통째 한 5명씩 무리를 지어 입대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 두목이 결국 하전사잖아요. 이 하전사가 위에 지휘관들을 다 때려 패서 얘네를 무서워서 지휘관들이 얘네는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하고 싶은 아니, 대로 근데 해. 맞냐고. 군복무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아니 이게 근데 제가 이게 맞냐고? 진짜 아 이거 사실입니다. 일단은 그 군관학교 가는 게 군관학교 이자 얘기하시는 건 그냥 군관과 이제 부소대장과 소대장과의 사이입니다. 이게. 그렇지. 그거는 우리 때도 있었어요. 예, 그거는 그전 때부터 있었던 거고 지금은 어느 때인가 하면 이제 그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군에 나올 때 내가 어디 간다는 거 다 알고 나옵니다. 나는 돈 주고 나오니까. 그리고 돈 주고 내가 그 부대 갈 당시에는 그 부대에 무엇인가 있습니다. 잠깐만. 대표님은 군대 나오실 때 내 어느 부대 간다는 거 알았습니까? 가라니까 갔지. 가서 평양에 봐요. 살던 사람인데 완전 가라는데 갔더니 황해남도 태탄군이 그러니까 그때 모르고 가신 거잖아요. 전혀 모르고 갔지. 우리 때도 갔겠어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우리 근데 여기는 지금 알고 간다지 저희는 않습니까? 알고 갑니다. 알고 가는데 딱 가서 갈 때 보면은 다 있어요. 왜 가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왜 그 부대에 날 보내냐? 거기에 누가 친척이 있다던가 아니면 어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이 뭐 어느 장교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대렬처장 뭐 자꾸 바꾸고 나서 미안한데 이게 전군의 실태인가 아니면 현철 씨와 그 특별한 사람들의 실태냐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정군의 실태라고 봅니다. 왜냐면 입대할 때 나만 알고 가는 줄 알았어요. 군사동업 앞에 나왔는데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너 어디 가니 하면 나 청정치고 나 청참 먹은데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못 말하는 사람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쟤네는 어느 조냐 하면 운명조라고 그럽니다. 운명조라는 게 그냥 우린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거의 운명에 맡긴다. 운명에 맡긴다 해가지고 운명조라고 있는데 운명조도 있긴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제가 어디 가는지는 알아요. 근데 희망이 없이 그냥 내가 그 길을 간다고만 알죠. 네, 근데 다 아는 것 같아요. 어디 가는 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2005년도 입대생 우리 딱 9년도 가니까 2000년생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입대하니까 2000년생이 제대로 가더라고요. 막 할아버지 같더라고요. 시꺼먼 게 대박이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 딱 제대되고 2005년도까지 저희하고 이 언어가 안 통해요. 그리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틀리고 같은 군 안에서. 예. 그 사람들 보고 야 군인으로서의 가장 가슴속에 안고 가야 될 혁명 정신이 뭐냐 하면 수령결사왕의 정신 혁명적 군인 정신 소리칩니다. 저희 2009년도 보고 뭐냐 하고 물어보면 건강제일주의 정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그게 그 어떤 당의 유일사상 책이라든가 뭐 이런데 뭐 어긋나거나 걸리겠지. 그걸 대놓고 얘기하면은 뭐 그걸 계속 얘기하고 다니면 걸리겠죠. 근데 무슨 소대장 뭐 참모 정치도 하나 빼놓고 대장까지도 괜찮습니다. 대장하고 농담 잘하는데 뭐. 그냥 앉아가지고 뭐 대장 자체가 그럽니다. 야 건강제일주의 정신 건강이 튼튼해야 인마 나라도 보이하고 하지 인마. 너 건강 뭐 약하면은 그러니까 니는 네가 알아서 좀 해라는 거예요. 왜냐면 대장들도 골 아파요. 호약자 생기고 병자 생기면은
일요일마다 면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상수문에서 외야 꺼내가지고 사가야 됩니다. 그걸. 나 그거 궁금해. 전번에 우리 얘기하다가 무슨 그 지가 때리면 바로 가서 정치부 정치부 찾아간다고 그 예, 그런 게 많은데 이제 상급이 학업을 이제 규정적 면에서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추궁을 하지 않습니까? 추궁을 하면 말을 안 듣죠. 이렇게 인상을 쓰고 헛째려보고 하면은 지금 놓으라 이거 귓사마다 딱 박으면 바로 뜁니다. 꽉 뛰어가지고 훈련 받다가 그냥 애들이 30명이든 40명이든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뛰어가지고 정치부 문선잡이 이렇게 잡습니다. 문선잡이 딱 잡으면 아 그게 혹시 군안에서 이게 또라이들만 그러니까 그거 말하면 아닙니다. 또라이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내가 단편적으로 이게 한 가지 신뢰를 두는 겁니다. 이게. 정치부 문선잡이 딱 짚고 너 오라. 너 오라. 지가 보고. 예, 상급 보고 오라는 상급 거예요. 보고. 예. 그게 부상이든 분대장이든 상관없고 상관없고. 너 오라 하면은 얘는 좀 쩔어요. 왜냐면 그 계속 때리지 말라 구타하지 말라 계속 그렇지, 당해방치를 그렇게 내려오니까 응. 정치지도는 계속 당해 지시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전사들은 야 이게 정치지도는 내 편이지 해가지고 가서 문선달 바로 잡습니다. 너 오라 하면은 야 됐다 너도 오라 됐다 안 그럴게 오라 오라 둘이서 계속 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야 내 참겠는데 너 다시나 손댈 땐 너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문 닫고 그냥 바로 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이해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걔가. 근데 이해력이 없는 애들은 뭐냐면 상급이 딱 때리는데 얘가 나보다 못해. 이게 어디 있던 족 같은 새끼가 끌고 나가서 죄깁니다. 병사가 지가 예, 상급을 때린다고. 죄기죠. 죄기면 아 그럼 가서 그 상급은 분대장은 분대장 끼리가 있잖아요. 끼리가 우리 때는 있잖아요. 분대장 끼리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힘센 밑에가 있었어요. 조금 맞추면 분대장 끼리가 저 새끼 죽여버려. 그렇죠. 그랬다고. 우리 때는 그랬죠. 그랬다고 이거. 근데 그 단합력이 분대장들의 단합력보다는 던이? 저희가 더 셉니다. 왜냐하면 던이 많고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분대장들이 제대대 갈 임박이니까 입당 문제 가지고 서로가 불신 않고 싸울 때예요 이때가 분대장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단합을 흠집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맞고 들어왔다 이 새끼 뭐더리 구실 못해가지고 어디서 어린애들한테 매나 맞고 와? 창피해서 말도 못합니다. 어젯밤 내가 너 매매 맞았어 하면 도둑질 나갔다 오면 경비생들한테 걸려서 맞았어. 이렇게 하면 했지 몇 서대 몇 분대 몇 자동차 총수한테 어제 변속관에서 매 맞았어. 말을 못합니다 이게. 아니 근데 그 우리 지금 대표님 이게 지금 우리 오늘 이게 모인 자석 자체가 북한군 변천사 아닙니까? 발전해야 되겠는데 뭐 무지막지하게 내려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대표님 저는 이해가 우리 때를 이제 대표님한테 얘기하면 완전히 이해는 못해도 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거는 대표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현철 씨네 때를 얘기하면 우리 뭐 말도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나는 지금도 이게 그 현철이 그리고 그가 속했던 부대의 네. 특징상 뭐 평양시나 건설부대 이렇게 나는 믿고 싶지 이게 전체 인민군 전반적 실태라고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철 씨 생각에는 어때? 이게 아까 우리가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부대는 특이한 그런 어떤 특이한 부대가 있잖아요. 현철 씨처럼 건설을 하는 부대. 네. 이 부대만 이렇다고 하면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이게 인민군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북한군이 이제는 완전히 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선배 군인들은 집이 평양시다 하면 군대를 어디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역이? 당에서 부르는 곳.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대체로 평양시 애들은 어디 간다. 그다음 또 해산 양강도 사람들은 어디를 간다는 게 있잖아요. 자기 아니 지영 씨.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나는 네. 당에서 부르는 데가 내가 갈 것이었어요. 그 당시의 근데 생각이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 집이 있는 도를 벗어나서 다른 도를 가잖아요. 아 그렇지 원래는 근데 지금 당연하지. 그건 지금 어떻게 당연하지. 하냐면 양강도에가 양강도에서 군사복무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도에서 자기 도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가 돈으로 다 이제 매수됐기 때문에 해산시에 있는 애가 해산시에서 군사복무를 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당연해. 제가 고향 해산이잖아요. 해산에서 집밥을 먹으면서 군사복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산 양강도 군부대도 실정이 똑같고. 그다음에 사지구 임원의 아들이 갔는데도 사지구 뭐 사지구 고군단 사지구 사지구를 갔는데 거기에도 그 사지구 있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서 사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는 군대 이게 규율이 돈으로 올라갔다 예, 내려갔다. 진짜 웃기는 소리인데 평양시에 2012년도 최령해가 총정치국장 할 때입니다.
한번 평양시 쭉 사복 입고 돌아다니는데 지나다니는 군대가 너무 많습니다. 사복 입고 다니니까 야 얘네 다 알아보라 했는데 몽땅 다 강원도 전용 구분대들이에요. 평양이 다 집인데 돈 내고 와서 노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원산 우리 그 공사 나가는데 그 열차를 타야 되는데 열차 우리 표를 안 팔아주더라고요. 그 왜 안 파냐 하니까 내 쪽으로 최고사령관 명령 떨어져가지고 평양시에 지금 올라와가지고 자가치료 구실 내가지고 올라와 있는 애들 다 태우다 보니까 좌석이 없어요. 민간인도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군인 칸만 취급 안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 차량도 취급 안 해가지고 평양 원산행이 꽉 차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3번 뽑았습니다. 그렇게 열차를 그렇게 많아요. 이런 군인들을 가지고 김정은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취약한 북한 군을 뒤로하고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만 열중하는 김정은에게 북핵 폐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핵 포기라는 오히려 미군 철수와 연계된 조카 통일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한반도 전체가 아니 온 세계가 김정은과 문재인의 이른바 평화선언에 마비되어 가고 있는 때 우리 인민군 24시가 남북한 군인들을 모두 깨우는 방송이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